이번 시험은 따뜻한 물이다. 합격. 안녕하세요. 애들 하는 건 물불가리기 최한나입니다. 이번 65일 시험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번에 날씨도 막 더워지고 습하고 처지고 여러분들 좀 시험 공부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가다반 라이브 때도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죠. 너무 어려웠다. 많이 화가 나셨었는데요. 오늘은 65회 한능검 난이도를 분석해 보면서 다가오는 66회 한능검 난이도도 제가 한번 또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물불 가리기. 그렇게 어려웠다는 65의 난이도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진짜 좀 이건 작정하고 좀 너무 어려운 문제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합격률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합격률은요 57.67%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몰려서 시험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공부하고 대비하신 분들이 많이 시험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합격률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와닿았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능검이 꽤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역시나 신유형의 문제, 통시대적인 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근현대사 부분에서 다소 연도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지역과 인물을 묻는 문제에서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를 다소 황당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생소한 선지잡기, 생선잡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번 문제를 좀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료만 봐도 어려운데 이거를 연표에서 골라라. 그러니까 두 가지 토끼를 잡겠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료에서 힌트를 많이 안 줬어요. 보시면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면서 매번 신하들의 충고를 구하고 있다. 낮은 곳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 보고자 어질고 현명한 이들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이에 수령들의 공로에 의지해 백성들의 바람에 부합하고자 한다. 우서의 12목 제도를 본받아 시행하니 주나라가 800년간 지속하였듯이 우리도 구군의 길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사료는 처음이에요.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키워드를 잡을 수는 있어요. 바로 12목, 성종 12목. 제가 여러 번 정리해줬던 부분인데요. 성종 12목은 최초로 고려시대 때 지방관을 파견한 겁니다. 근데 보통 성종의 힌트는 최숙로에 시무 28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성종 12목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숙로가 시무 28조에서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지방관을 파견하라고 건의를 했고 실제로 성종이 12목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목만 딱 파악을 했으면 좀 쉬운 문제인데 그런데 만약에 성종인 걸 알았다. 그래도 이제 연표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이 연표에 보시면 918년 고려건국 태조 왕건이겠죠. 간은 아주 고려 초기예요. 그런데 945년에 왕규의 난이 일어났어요. 왕규의 난은 해종 때입니다. 태해정 광경성 이렇게 되거든요. 해종 다음에 이제 광종, 경종, 성종 나가 되겠죠. 1009년 강조의 정변 이후에는 현종이 올라가게 되고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 있었고 최충원 집권 이후라는 이제 최후, 최양, 최희 이제 개경환도 하기 직전까지 몽골하고 싸웠던 부분입니다. 개경환도 이후 많은 원간석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고려 왕 이름을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태해정, 광경성, 목현동, 정문순 이런 식으로 산토끼 음악에 맞춰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 나가 되고요. 자, 17번 문제는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문제인데요. 문화유산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힌트를 너무 안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불구 건축물 그리고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이 건물은 맛배지붕의 주심포 양식입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충렬왕 34년이라는 정확한 건립 연도를 알게 됐대요. 자, 그런데 주심포 양식의 건물을 우리가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고려에. 예를 들어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공정사 극락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헌지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힌트가 충남 예산입니다.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에요. 그래서 1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힌트를 좀
안 줬다. 지명으로 줬어요. 화엄사 각한정 같은 경우는 전남 구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은 경북 영주에 있고요. 봉정사 극락전은 경북 안동에 있어요. 법주사 팔상전 같은 경우에는 충북 보은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요새 힌트는 2번과 5번은 다층이죠. 층, 3층, 5층 다층으로 나오면 조선 후기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법주사 팔성조는 심지어 이제 5층 목조 탑입니다. 지역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킬링 문제 40번이죠. 40번은 대놓고 어렵게 작정한 문제예요.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인데 조선교육령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교육령은 한능검에서 메인 사료로 출제된 적이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식의 문제입니다.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국어를 상용하는 자는 이렇게 해준다.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힌트는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요게 키워드예요. 왜냐면 제1차 조선교육령이 1911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우민화 교육, 너희는 그냥 보통학교 4년만 다녀, 실업교육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소위 문화통치를 하면서 19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일본하고 학제를 동일하게 한다. 단 일본어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보통학교 6년으로 학제가 동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밀리대학 설립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어를 수의 과목, 선택 과목화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야. 그냥 맨날 이제 일본어가 메인인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조선교육령이 바뀌는데 현지가 너무 연도적으로 어려웠어요. 1번 서당 규칙이 제정되었다. 요거 1918년인데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도 어려워하는 연도예요. 그 다음에 2번 이팔 독립선언. 요거는 이제 3.1운동 계기가 되는 거니까 1919년. 요건 쉬웠죠. 자, 3번 조선어 연구회가 결성되었다. 조선어 연구회 1921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 여자교육회가 조직되었다. 덕성여대를 창립하게 된 하밀이사가 이 조선 여자교육회를 1920년에 만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5번 조선 밀리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요건 1923년인데 근데 요거는 연도로 풀면 너무 촘촘한 거죠. 보통은 20년대 연도가 이제 정답이면 10년대, 뭐 30년대, 40년대 이런 식으로 선지를 쉽게 줬는데 20년대 근처로 냈다는 게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학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할 수 있었고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딱 5번으로, 연도 몰라도 5번으로 풀 수는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답선지가 너무 어려웠다. 자, 마지막 49번도 아주 황당했던 문제입니다. 이 점수는 1점이지만 이거 이제 사람들이 많은 물음표를 가졌던 문제예요. 뭐지? 이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1872년에 우리 이제 지역 지도인데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는 전라가명이라고 하죠. 가명이라는 건 관찰사가 일했던 관청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도청입니다. 좀 전라도에 도청급이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힌트가 경기전이 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후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후백제는 완산주, 바로 전주에 세워지게 되죠. 경기전이 있는 곳이구나. 전주 한옥마을에 있어요. 전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유형원이 방개수록을 저술한 장소를 답사한다. 유형원이 방개수록 어디서 만들었지? 이거 솔직히 아무도 몰라. 이거 솔직히. 너무 어이없는 지역명이 나왔는데 전북 부안입니다. 뭐지? 이런 거 빨리 패스를 해요. 그 다음에 2번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 견훤 나왔으니까 2번을 고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신검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는 김제입니다. 김제 금산사. 그러니까 전주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정답은 쉬웠습니다. 동학농민군들이 전주에서 화약을 맺죠. 전주화약.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4번 보시면 기묘사화로 유배된 조광조가 사사된 장소. 이건 뭐지? 이건 전남 화순입니다. 5번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킨 무성서원이 있는 장소를 알아본다. 임병찬도 어려운데 무성서원이라니. 이거는 이제 전북 정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답선지를 그냥 작정하고 막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어려운 거. 5개 이 선지의 지명을 모두 아는 분들은 진짜 없을 겁니다. 거의 TMI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소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 실제 문제를 보고 생소한 선지까지 잡아보는 생선잡기까지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문제가 다소 까다롭고 어려웠죠? 이렇게 65회 한능검은 다소 불시험이었습니다. 꽤 변별력 있고 난이도가 높은
작중하고 어렵게 낸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풀어드린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연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으로 출제됐어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번 한능검의 이제 특징은요. 정답 선지는 쉽지만 오답 선지가 너무 까다로워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선지들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80점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지? 나만 모르는 건가? 하고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문제는 남들도 모릅니다. 일단 패스하고 정답을 확실하게 찾아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66회 한능검의 난이도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6회 한능검은 바로 따뜻한 물시험입니다. 이번에는 물시험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어려운 선지, 어려운 사료에 어느 정도 면역성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따뜻한 이제 온천탕 정도의 물시험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에듀윌 한국사 유튜브 채널에는 한능검 무료 심화 강의부터 그리고 5분 출제 예언까지 쭉 올라가 있거든요. 요즘에 한나쌤의 오예 이 영상이 너무 도움이 됐다. 평상시에 챙겨봐서 이 문제 맞췄다.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 좀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험 이틀 전 D- 적중 예형 때 전체 범위를 모두 콕콕콕콕 다 찍어 드릴 거예요. 이번에도 43문제나 적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만 완벽히 또 정리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다가오는 66회 한능검도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불가리기 시간에 만나요. 안녕!